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카메라 앞에 선 제보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솔직히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가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벌을 받든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들은 걸로 기소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로. 2020년 10월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의 미스터리 편. 방송 이후 12월 21일 저희에게 충격적인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합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를 알고 있다. 바로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였던 제보자. 그 사람들에 관해선 치를 떨 만큼 싫어 엮이기 싫지만 저희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던 제보자를 우리는 1년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30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가족분들조차 몰랐던 이들의 비밀들, 이제야 공개합니다. 당신이 잊었던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예행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사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보자분의 메일을 받은 직후 저희는 라이브 방송에서 유가족분들과 통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30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못하자 제게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와 암묵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하신 분들도, 속된 이야기로 어그로를 끌어놓고 조회수만 빨아먹더니 잠잠해진다며 비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알지 못했던 고 윤상엽님의 살인 시도에 대한 정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먼저 방송에 공개할 경우 피의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족분들과 협의하여 이 영상 자체를 수사자료에 쓰일 수 있게 공유함과 동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2022년 3월 30일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인천지검의 지명수배 및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가평 용소계곡에서 고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에 나오는 살인 시도의 계획들, 그중 보거의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으로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행위,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였죠. 저희가 제보자분께 받았던 그 사건은 바로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과 또 한 번에 공개되지 않았던 살인 시도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날의 이야기, 유족분들과 제보자님의 동의를 정확히 구하고 촬영하는 방송임을 분명 밝힙니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으로 알려진 내용,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그 피해자는 40세 고 윤상엽님이십니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폭포,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던 고 윤상엽님께서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 가평경찰서는 단순한 물놀이 사망 사건으로 확인하고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 익사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사였죠. 부인 이은혜가 주 계약자로 남편의 사망보험을 몰아서 들어놓곤 보험료 납부가 밀려 보험계약 실효가 되기 4시간 전 우연치곤 정말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보험금 8억 원이 나오지 않고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이은혜는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합니다. 대형 보험사의 불법 만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놀랍게도 이은혜의 제보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취재를 진행하던 그 알팀은 무언가 이상한 정황들을 포착합니다. 이은혜와 고인과의 관계가 부부 같지 않았던 정황들. 실제로 이은혜는 고인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15년을 근무했던 고인은 어느 순간 개인 회생, 심지어는 장기 매매까지 알아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죠. 실제로 상견례도 결혼식도 없이 2017년 3월 혼인신고만으로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을 실제로는 이은혜와 내연남이었던 조연수가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상중이었던 새벽 7월 2일 수원 월세집 앞에 상복 차림의 이은혜와 조연수가 나타나 고인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고 다음날 또다시 나타나 컴퓨터 본체와 추가적인 짐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그날도 이은혜의 진술은 이상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도착한 그곳에서 윤상엽님과 이은혜를 포함한 총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내연남 조연수도 함께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은혜의 진술에 의하면 저녁 8시가 넘어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윤상엽님, 내연남 조연수를 포함한 3명이 절벽 위로 올라가 다이빙을 했는데 마지막에 뛰어내린 윤상엽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걸 보지도 못했고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 살려달라고 한 내용도 없어 밖으로 나왔겠거니 생각해 뒤를 돌아 있었다던 그들. 하지만 부검 결과 고인의 폐에선 포말이 검출됩니다. 포말이란 거품 형태로 공기와 물이 섞이는 상태, 즉 이는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지속되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 그리고 쌓여가는 의심들. 많은 네티즌들도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의심을 가지고 재판대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는 사고의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죠. 심지어 피의자들은 2021년 6월 10일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욕설을 썼다는 네티즌 400명을 고소하기 이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명예가 훼손되었다, 모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보험살인이라면 분명 그 이전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많은 보험살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있었다면 분명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죠. 이에 대해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방송을 업로드했습니다. 12시가 넘어간 시간, 그렇게 제보자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살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자의 말로 전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은혜와 조연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보자. 혹시 그중에 어떤 분하고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 둘 다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중에는 조 씨와 이 씨 중에는 혹시 누구? 조 씨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 씨도 많이 같이 살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제보자님하고 이 사건에 있는 조 씨랑 네. 어떤 관계인지 뭐 이 정도.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였던 조 씨랑 뭐 사실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언제부터 대략적으로 만나셨고 네. 그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지셨는지. 제가 처음에 만났던 거는 14년도에 만났었고 14년도 6월 14일이요. 그럼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하셨고 약 몇 년간 교제를 하신 거죠? 5년 정도 좀 넘게. 그러면 헤어지셨던 날 뭐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한 거는 11월 달부터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2010? 작년 11월. 2019년. 네네.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
계곡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남성, 이 씨와도 아는 사이라고 밝힌 제보자. 그녀는 이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조 씨의 친구가 이 씨예요. 제일 절친한 친구인데 둘이 옛날부터 이제 둘이 항상 같이 다녔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씨가 그 여성분 이 씨랑 엄청 또 친해요. 거의 뭐 의남매 하는 수준으로 친한데 그 상태에서 나 친한 누나들이랑 같이 있다. 너도 한번 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 저랑 사귈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나? 했는데 그냥 인사치레 그냥 잠깐 보는 거야 이러고 그때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건데 그때가 저랑 만난 지 한 1년 좀 넘었을 때? 1년 정도 안 됐을 땐가? 조연수의 친구인 남성 이 씨를 통해 이은혜를 알게 된 제보자. 그녀는 이은혜와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요? 그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만났어요. 계속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거의 보는 사이였고 엄청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보다가 제가 그때 만났던 조 씨랑 이 씨랑 만나는 걸 알게 된 게 5월 달에 알게 됐어요. 아, 5월 달? 네네. 그 2019년 5월에 네. 남자친구였던 조 씨랑 네. 그리고 여자 이 씨가 네. 둘이 만나는 사이다.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본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다 알게 됐죠. 혹시 알고 만난 시간이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만났던 사귀는 사이가 시작된 거. 아, 시작된 거요? 시작된 거는 제 예상으로는 1월 달부터? 1월 달쯤부터? 근데 그게 정확히 만났던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서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일 문제로 누나랑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서로 많이 오랫동안 본 사이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그게 한 1월 달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5월 달쯤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아까는 이제 11월에 헤어지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5월에 바로 헤어지신 거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이제 바로 헤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엄청 싸웠죠, 당연히. 처음엔 엄청 싸우고 나중에는 너랑 나랑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나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이 이유로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만나는 걸로 얘기를 나눴는데 너가 나랑 다시 만나려면 그 사람이랑 연락을 안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만날 생각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이 있으니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아예 이 사람들이랑 아예 일절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5월달 이제 그렇게 싸우고 한 6월달쯤에 그렇게 풀고 다시 만났어요. 만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저한테 아직도 숨기는 게 많아 보이고 솔직히 사람이란 게 다 알잖아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래서 6월, 7월, 8월 한 7, 8, 9? 한 3달 정도는 제가 참고 있었어요. 그냥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참고 그냥 만난 건데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부질없는 거구나 하고 11월 달부터 아예 연락을 안 했죠. 서로 뭐 헤어지자 뭐하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이은혜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은혜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아예 본 적도 없어요. 제보자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시기가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조연수, 물론 그 당시엔 남자친구였죠.
그런데 이은혜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정리를 부탁한 그 시기,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 시간에 여자친구였던 제보자를 빼놓고 이들은 고인과 계곡을 방문한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제보자는 고인에 대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언제 사망한 걸 알았을까요? 고인 되신 윤상념님을 처음 보신 게 언제쯤으로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처음 봤을 때가 좀 추울 때였거든요. 재작년 겨울 되기 전이었나? 겨울쯤이었나? 제가 처음 봤던 게 그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도 그것밖에 기억 안 나서 이제 남자친구인 조씨가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어디 놀러 가는데? 했더니 뭐 이제 바다 쪽으로 놀러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 누구누구 가는데? 하니까 이제 이 씨랑 조 씨랑 친구 이 씨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아예 언급조차 안 됐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 8명? 7, 8명 정도? 그렇게 이제 단체로 갔었는데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좀 이상했던 게 그 언니가 이제 물고기 잡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여성 이 씨의 네, 물고기 잡고 되게 액티비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때 통발을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통발을 설치해 놓자고 그래 설치해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가서 통발을 설치를 하고 왔어요. 밤에 이제 술을 다 먹고 나서였는지 술을 먹기 전이었는지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다 놀고 나서 새벽에 이제 다 같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고인분께서 귓속말로 이 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제 장난식으로 하면서 때린 거예요.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 잡지도 말고 저로 가라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밀치는 형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계속 옆으로 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레슬링 기술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넘어지면은 뭐 발로 차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실갱이를 하니까 둘이 떨어져가지고 자라고 그냥 그러고 그 방에서 이제 다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전에 그 언니가 계속 통발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인분께요. 오빠 애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통발 좀 가지고 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인분께서는 춥다고 싫다고 추워 나가기 싫어 계속 이러는 거죠. 나 물고기 보고 싶다고 빨리 갔다 오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계속 티격태격 하고. 고인과 처음 만난 날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보자. 어쩌면 일반적인 연인들 간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제보자와 지인들은 이를 말렸던 걸까요? 멱살도 잡고 멱살을 그냥 잡기만 한 게 아니고 자꾸 막 이렇게 내던지는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고인분께서는 솔직히 여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잡는데 잡지도 말라 이거였어요. 장난이라고 보기엔 너무 심했던 두 사람의 모습. 제보자에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언니가 항상 이제 만나서 뭐 놀고 이러면은 돈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지레 짐작으로 이 언니를 도와준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창 만남이 오래되고 나서 이제 고인분을 같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난 것도 어쩌다 보니 같이 놀러 가자 해서 이렇게 얼떨결에 진짜 만난 거예요. 네, 소개해주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같이 만나서 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네네네. 그냥 같이 놀자.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아, 그 당시. 네. 남자친구라는 정도로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2019년 어. 겨울 당시.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제보자는 어떻게 고 윤상엽님께서 사망하신 걸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기 전에 그 조 씨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은 별로 안 친한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이거 방송에서 조 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느냐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본 거였죠. 딱 보시면서 바로 알아보셨어요. 바로 알아보죠.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다 돼 있어도 바로 알아보고 이 씨랑 이제 고인분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당연히 고인분 얼굴도 나오고 하니까 다 알아봤죠. 자신과 5년간 교제했던 남성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걸 목격한 제보자.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조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조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가다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을 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다시 걸었더니 그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걸었더니 받았어요. 내가 지금 본 게 뭐냐, 진짜로 죽인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결백하고 그냥 이건 진짜 사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아니길 그냥 생각하는 것밖에 없고 너무 충격적이고 얼떨떨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대충 그런 내용의 통화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끊었죠 그때. 가면 너가 너의 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줄까봐 최대한 그렇게 안 하도록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처음에 먼저 연락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는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연인 관계로 고인, 이은혜, 조연수, 제보자 이렇게 넷은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제보자의 감정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특히 방송 이후 조연수에게 느낀 감정은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 제보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어 어렵게 말을 꺼낸 고 윤상엽님에 대한 마지막 기억.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바로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우선 그날은 일치기 모두 다 함께 빠지를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보자님 저랑 이제 그때 당시 남자친구 조 씨랑 이 씨랑 이제 고인분 이렇게 넷이. 그때도 이제 갑자기 또 연락 와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아저씨가 네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 놀러 가자 해가지고 어딜 또 놀러 가냐 이랬더니 은혜 누나랑 상엽이 형이랑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평을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알기도 전부터 가평을 원래 되게 많이 갔었어요. 가평 가가지고 빠지 가서 놀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낚시터를 가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 그날 만나서 갈 때 응. 따로따로 가서 그냥 한 차로 이동한 거예요? 한 차로 이동했어요. 제 기억엔 고인분 명의로 된 차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 종이 혹시 기억나시거나 뭐 아반떼. 아반떼로 기억을 하고 있었네요. 그 차량을 고인께서 운전해서 오시고 아니요, 운전을 단 한 번도 고인분이 하는 건 본 적 없어요. 그날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때는 조 씨가. 고인분의 차? 네. 그러면 제보자님을 가장 마지막에 픽업 아니요. 마지막에 고인분을 마지막으로 픽업하고 이은혜, 제보자, 윤상엽님 순으로 픽업 후 향했던 빠지. 제보자의 당시의 기억으로는 1월에서 3월 사이 굉장히 추웠던 날씨였을 겁니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가서 다들 이제
많이 타봤으니까 아무리 추워도 이게 수트 입고 타고 나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웨이크보드를 많이 타고 했는데 고인분은 그거를 탈 줄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탈 줄을 모르고 별로 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오빠 심심하니까 놀이기구라도 타자. 놀이기구는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놀이기구라도 타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같이 탔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다 같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타고 나서 오빠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씨가. 한 번 더 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싫다 이제 그만 타고 싶다 나 너무 춥고 그만 타고 싶다 했는데 계속 타라 하는데 또 계속 싫다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탈게 이러는 거예요. 아, 여자아이씨가 자기가 했다. 응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빠 타시면 내가 탈게 이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탄다고 하니까 너가 왜 타? 차라리 내가 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은혜야 내가 탈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싫어하는 표정 누가 봐도 저건 싫어하는 표정인데 억지로 가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기억으론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애초에 싫어했어요. 네.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고 싶어 하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왔던 영상 속 빠지. 윤상엽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물속에 고인을 두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그토록 물에 집착했던 걸까요? 고인은 정말 즐거웠던 걸까요? 그날 그 이후 이들이 이동한 것은 두 번째 일정, 계획된 낚시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날 계획했던 빠지에서 놀고 네. 집을 향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함께 하신 거죠. 네. 그 장소가 혹시 어디로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는 대략적으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뭐 차를 타고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정도 했어요? 차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꽤 오래 간 네. 느낌이에요. 네네. 그럼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깜깜해져 있던 상황. 네. 그러면 도착을 뭐 장을 중간에 보시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런 걸로 가지고 갔었어요. 네. 그럼 평상시에도 뭐 고인분하고 낚시터를 가신 건 처음이었나요? 그날? 네,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뭐 조씨랑 이 씨랑은 뭐 가끔 갔던 적은 있으시죠? 네, 갔던 적 있죠. 그럼 근데 그날 가셨던 낚시터는 처음 본 낚시터? 네, 처음 갔던 낚시터. 그러면 이제 그 낚시터에 도착을 하셔서 네. 그 낚시터가 어떤 낚시터? 뭐 예를 들면 뭐 평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방가로 같은 게 있는데 그 나무 바지처럼 나무판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방가로가 위에 있고 뭐 테이블이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낚시도 하고 안에서 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좀 낚시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게 다 있었어요. 방갈로 형식의 낚시터인데 네. 중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이드가 붙어 있는. 네, 다 이렇게 실이 뭐 1호실, 2호실 이렇게 다 있었어요. 뭐 육지랑 어쨌든 연결은 돼 있는 네. 그런 방갈로인 거네요. 네. 낚시터에 도착한 이들. 그들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도착해서 이제 낚싯대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테이블에다 올려두고 바로 일단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추우니까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낚시 안 하냐 이랬더니 그럼 일단 술부터 먹자 술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게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무 별로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화났던 게 있어가지고 그날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 제보자는 남자친구 조 씨에게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낚시터를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 씨랑도 조 씨랑도 자주 낚시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낚시터를 같이 와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낚시터 주인한테 저희 전에 왔던 그쪽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 이게 뭐지? 일단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낚시터 그 방갈로 안으로 들어갔던 거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와본 적이 없던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그 찰나에 이제 그 사람도 제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느끼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따로 둘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나한테 화난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 전에도 이제 거짓말 하다 걸린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집에 가려고 한다, 나 잡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줬죠. 너랑 나랑 여기 가본 적도 없고 너가 나한테 낚시터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여기 주인을 어떻게 알고 왜 전에 갔던 방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너 거짓말 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미안하다, 사실은 왔던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고인분도 같이 있었고, 그때 당연히 그 이씨도 같이 있었겠죠. 네. 그 조부모님을 제외하고 온 적이 있었다. 네네. 네. 자신만 빼고 이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된 제보자는 조연수와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여기 못 있겠다,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제 저한테 그게 아니다, 너가 오해한 거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어요. 풀고 나서도 뭔가 미심쩍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술만 먹고 저는 잤어요. 저는 술 먹고 나서 잠을 자도 잠을 되게 설잠을 자서 금방금방 깨거든요.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취가 돼도 기억은 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을 먹다가 잠들었는데 계속 주변은 시끄럽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인분이 이 씨한테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하던가, 그러니까 가까이 앉아있던가 하면 저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그러진 않았어요. 평소에는 뭐 옆에 앉아있어도 뭐 별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 옆에 앉아있는다고 이제 술 먹고 나면은 좀 격해져요, 사람이. 좀 그런 건 있던 것 같아요. 남자 씨가 술을 좀 먹었나? 네. 행동이 나오네. 네. 평소 술을 마셔도 필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제보자. 이날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술을 평소보다는 많이 먹었어요. 평소보다는 좀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누워 있었고, 자꾸 티격태격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밖에서 티격태격거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제보자. 무슨 이유였던 걸까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씨랑 그 고인분이랑 그때도 그 문제로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런 티격태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오빠 밖에 나가서 현수랑 얘기 좀 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둘이 가서 얘기 좀 하고 오라고, 나랑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보자분은 근데 그러니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안 잔다는 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네. 나랑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이래가지고 잠깐 일어나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가지고 왜 이랬더니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다. 현수랑 오빠랑 같이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뭔 일 있어 이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둘이 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밖에서 이제 둘이서 얘기할 때는 언성이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 내용이 다 들리진 않잖아요. 그냥 조금 웅웅거리는 식의 소리로만 들렸고, 그만 좀 싸우라고 이제 저는 언니한테 그만 좀 싸우라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도 졸리다고 하면서 옆에 막 누워있다가
서로의 그냥 핸드폰 보다가 밖에서 이제 고인분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보고 그 언니가 일어나서 바로 문을 잡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더 얘기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얘기 더 하고 와. 나 아직 할 얘기 더 있어.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때 응. 두 분이 할 얘기는 없었죠. 네. 없었는데 나 아직 그냥 둘이서 시간 좀 더 보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빠는 못 들어오고 다시 또 내쫓겨졌어요. 내쫓겨지고 이제 오빠랑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 들어오라고 해 이랬더니 잠깐만 이러면서 그때 또 핸드폰 막 하다가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또 티격태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계속 들어오려고 춥고 이러니까 들어오려고 하고 언니는 계속 나가라고 하고 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안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저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제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전 그냥 가만히 이러고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이제 처음엔 밀다가 자기도 본인도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여자이시가. 네. 본인도 나가서 그렇게 셋이 그 바깥에는 셋이서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가 엄청 그냥 발만 걸어도 쿵쿵쿵쿵 소리가 나거든요.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 20-30분은 됐고 길었다면 1시간 정도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보이는 네. 추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추워. 네, 당연히 추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이은혜와 조연수 그리고 윤상엽님은 야외에, 제보자는 방갈로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좀 사람을 때리는 소리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안에서 들었지만 계속 쿵쾅쿵쾅거리고 사람을 때릴 때 나는 소리인 것 같았어. 그리고 중간에 좀 그랬어요. 오빠 진짜 뭐 맞고 싶지 않으면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걸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좀 크게 내서 맞고 싶지 않으면 절로 가 이런 식으로 한 건 있었는데 고인분께서는 그러지 마라 은혜야 하지 마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오빠가 그렇게 하면 나 얘 때린다 하면서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조연수 때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술 취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제 몸이 힘들고 하니까 별로 나가보고 싶지도 않고 설마 진짜 때리겠어? 왜 때려 사람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쿵쾅쿵쾅거리고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언니 뭐해? 이랬더니 잠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고 그만 좀 하고 빨리 들어가 자라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알았어 좀만 얘기하다 들어갈게 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 또 한 10분 20분 정도 또 계속 얘기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저는 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누워 잠을 청하려던 제보자.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쿵쾅쿵쾅 계속 하다가 밖에서 쿵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람이 빠지는 소리였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저런 소리가 날 수 없는데 쿵당 하는 소리와 동시에 이 언니가 후다다닥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방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저는 들어오는 걸 본 동시에 일어나서 언니 무슨 일 있어? 뭐야? 이렇게 했죠. 왜냐면은 밖에서는 이제 고인분이랑 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걱정돼서라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아니야 별일 없어 빨리 누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눕히려고 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아니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저는 몸을 일으켰죠. 일으킨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제 팔목을 잡으면서 나가지 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뿌리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나가서 그 방갈로에서 나온 다음에 보였던 거는 고인분도 빠져 있었고 조씨도 같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푹 빠졌다가 떠올랐을 때였어요. 그리고 조씨도 같이 동시에 떠올랐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둘이 왜 빠져 있고 나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일로 오라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고인분이 여기 방갈로 이렇게 판자가 있으면은 펜스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팔을 이렇게 기댄 채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응. 그냥 진짜 누가 들어도 이상한 비명처럼 들렸어요. 응.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왜 그러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추울 텐데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안 올라오고 계속 버티고 몇 분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 뒤에서 이제 제 남자친구는 고인분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고인분 어깨를 잡고 멍 때리고 그냥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오빠 뭐해, 빨리 오빠라도 올라와서 오빠 좀 끌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계속 그 사람도 멍 때리고 있고 이 사람은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래도 답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씨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보려고 나왔을 때 이제 이 씨도 따라 나왔어요. 이 씨도 나왔었어가지고 이제 같이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힘을 너무 주고 있으니까, 네, 힘을 너무 주고 있으니까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옆에 이제 주황색 구명 뭐라고 해야 되지? 튜브? 네,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거기 방갈로 안에 이불이 되게 많았어요. 이불이 되게 많았는데 다 젖은 상태니까 이불을 꽁꽁 싸매고, 그러고 나서 아니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둘이 왜 빠진 거고 무슨 뭐냐 이랬더니, 거기서 이제 고인분이 은혜야 너가 나 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 말로는 내가 오빠를 왜 밀어?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진짜 미친 거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고인분은 아니야 은혜야 너가 나 밀었어, 너 알잖아, 너가 나 밀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서 그 이 씨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술 먹고 미쳐가지고 왜 혼자 미친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오빠 죽이려고 했네, 내가 아주 나쁜 년이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오빠는 아니다 은혜 그거 아니다, 내가 취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실갱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새벽 내내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해가 밝았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면서 해가 밝았어요. 해가 밝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마신 상태였을까? 이에 제보자는 많이 먹은 것 같았지만 이은혜의 경우 안 취해도 취하는 척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있을 땐 멀쩡하면서 고인을 대할 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술을 마시고 파한 뒤 날씨가 추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지 않은 이들은 밖에서 술이 깨어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조연수와 고인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된 걸까? 그리고 조연수는 왜 이상한 행동을 한 걸까? 중요했습니다. 제보자에게 그날 풍덩이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 네. 그러면 한 번이었는데 두 사람이 빠진 거니까 그럼 둘이 동시에 들어갔다고 보는 네. 거네요. 네. 그다음에 고인분께서 실수로 빠졌는데 그걸 구하려고 들어갔으면 우리가 네. 두 번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한 번으로 정확히요. 네,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인분이 빠지면서 조 씨를 잡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얘기는 제가 들은 걸로. 그거를 누가 조 씨가 얘기해줬어요. 씨가 네. 저기 자꾸 끌고 들어갔다. 네. 형이 나 잡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했었어요.
물에 빠져 있을 때 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는 조연수. 그는 여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왜 안 올라오고 어깨를 왜 그렇게 잡고 가만히 그러고 있던 거냐고. 오빠 올라올 수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았었어. 자기도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보자를 통해 한 가지의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도 나왔던 고 윤상현님의 안경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고인이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 새로운 안경을 맞췄다. 바로 그게 이날이었습니다. 그때 빠지면서 안경이 빠진 거? 원래 쓰고 계셨어요? 네, 원래 쓰고 계셨던 안경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는 이유가 네. 이제 올라오셨을 때 안경을 안 갖고 계셨던.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기억한 건 아니고 그때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일이 있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넘어올 때 고인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꼭 봐야 아는 거였는데 이제 고인분이 눈앞이 안 보인다 너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한테. 그래서 보니까 안경이 없던 거죠. 그래서 안경 어딨어요? 이랬더니 안경 그때 빠지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네. 당시에는 사고사냐 아니면 계획적 보험 살인이냐, 그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 저희가 들었던 이 내용은 분명 그 이전 살인 시도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계획적 살인의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쉽게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현재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인천지검의 살인 계획 내용은 두 가지, 보거와 본 사건의 낚시터. 그런데 제보자는 의미심장한 기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 씨는 답답하고 이제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그래 내가 밀었네. 내가 미친년이고 내가 뭐 오빠 죽이려고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전에 뭐 타이어 그 얘기도 나왔었어. 전에 타이어 빵꾸 낸 것도 나고 오빠 죽이려고 타이어 빵꾸 냈다며. 그거 나고 무슨 뭐 다 내가 오빠 죽이려고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까지를 하면서. 혹시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고인분이 이 씨한테 은혜야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거 너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언니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겠죠? 어떠신가요? 고 윤상엽님의 사건은 정말 우연한 사고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2011년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2013년경부터 고 윤상엽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11월 다른 남성과 결혼 직후 파혼을 당한 이상한 상황들이 확인되고 2016년 8월 윤상엽님과 신혼집을 계약합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결혼식도 없이 법적 부부가 된 이후 8월까지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금전적으로 조금씩 윤상엽님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금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계획한 정황입니다. 타이어, 보거, 낚시터, 그리고 2019년 6월 보험시로 4시간 전이었던 가평의 용소 계곡까지. 분명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정말 사고와 살인의 고의 사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정도가 최고라는 말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보험살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용소계곡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점, 그 이전부터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 흔적들의 증거들을 모두 찾아낸 겁니다. 해서 이들이 공개 수배가 된 것이죠. 이 얼굴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방송 촬영하는 이 날짜로 수배되어 있는 이은혜와 조연수입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새끼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습니다. 오랜 시간 검찰의 수사로 당신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들이 모두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범죄에 대한 의혹, 특히 2014년 7월 16일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과 관련된 이은혜에 대한 의혹점들. 우리는 당신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